안녕하세요, 아싸라비아입니다. 저희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 혹은 아웃사이더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또 항상 제 옆을 지켜주시는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두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바짱입니다. 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고요. 저희 스케줄들도 꽤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보니까 표정들의 피로가 좀 만연해요. 잘 살아들 계십니까, 여러분? 네, MC에서 화법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불편해요. 자기. 항상 제 옆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저의 오른팔, 저의 앞발, 막 이런. 그러니까 나 형용사에 동의하지 못해. 항상 그 나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섭외 관련해서 다른 분들하고 전화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팟캐스트까지 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게 있어야 내가 주기적으로 내 자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나를 아는 입장에서 되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쏠쏠찮게 얘기 본질보다 그 사이 어떻게 내 자랑을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간단히 언급을 할 게 지난번 114회 때 이대남과 젠더 갈등 같은 경우가 뭐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여서 그런지 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었고 그 와중에는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우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댓글을 달거나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게 꼬리를 물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모두가 이제 댓글들 달린 거 잘 읽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의견들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저희가 뭐 잘 새겨듣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랩바짱은 그렇다 치고 뭐 작두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할 얘기가 없네요. 뭐 있어? 근황 있어? 제가 요즘 좀 빠져있는 네. 팀이 있는데요. 그 콘서트를 하길래 이제 콘서트를 가려고. 오, 대면 콘서트를 하는군요. 네, 대면 네. 콘서트긴 한데 이제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함성 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박수만 쳐야 된대요. 소리 지르면 안 된대요. 네. 네, 그런 어떤 그 몇 가지 방역 수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는 한에서 이제 콘서트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티켓팅을 했거든요. 우리가 콘서트라는 거 함부로 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내 돈이 있어도 내 돈 주고 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원클릭에 다 사라지는 좌석이.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베뉴 자체도 많이 못 채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시부터 예매가 열려요. 그러면은 인터파크에 들어가면은 그 7시 대기 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몇 분 전 해가지고 초단위로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래서 7시가 딱 되는 순간 그 예매하기 버튼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른 클릭해서 들어가서 맞아요. 자리를 하고 비번을 치고 들어간 순간 이미 내 자리는 없는 거죠. 아니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 이제 아는 분이 암이었거든요. 거기는 신의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뭐 PC방 가서 여러 명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막 네. 빨리 누르라고 새로 고침 누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 번 버벅하는 순간에 내 거 끝났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그 컴퓨터에도 다른 프로그램 깔렸으면 안 된대요. 느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다른 거 다 지우고 익스플로러로 남긴 다음에 대박이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보려는 공연은 아이돌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속으로 살짝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정이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고 네, 우리는 콘서트를 볼 수 없는 세대다. 이렇게. 그 표 샀어요? 표를 그러니까 그때는 예매를 못 하고 요즘에는 이제 예매 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샀다가 취소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샀다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좌석이 많이 뒤쪽인데 그런 좌석들은 그래서 그 짜투리 좌석에 대기 걸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건 됐습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네. 나란히 볼 수 없다는. 멀리 떨어져. 그게 두 석을 하면은 안 돼요. 얘기가 또 한 석만 걸어놔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구나. 까지. 그래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와, 내 돈 주고 공연 못 보는. 요즘은 이제 티켓팅 사이트 들어가면은 티켓팅 연습해 보기,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 근데 그거. 진짜 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BTS를 좋아하는데 티켓팅 연습을 하려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 나훈아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티켓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대량 취소가 나잖아요. 네. 그냥 연습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민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 티켓팅 사이트에서 요즘은 연습해 보기 해가지고 실제 티켓팅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게 된다를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네, 전쟁이죠. 전쟁인데 그 아이유 같은 경우에 본인 콘서트 예매하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실패했죠. 그것도 실패도 한참. 아무도 성공 못해요. 실패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자기 가수가 자기 공연에 이제 예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살짝 버벅버벅 하는 되는데 순간? 몇만씩 뒤로 밀리고 해가지고 못해요. 근데 거기도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은 게 그 업자들이 있대요. 맞아요. 업자들이 매크로 있다는. 돌리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매크로 돌리는 업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앞좌석을 다 그쵸. 가져가 버린 다음에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풀미라고 부르죠. 네. 풀미 근데 그 붙여가지고. 프리미엄이 너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공연이면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주고도 가려고 하니까 네, 아무튼 뭐 쉬운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가시는 거니까. 네. 네, 뭐 즐겁게. 어쨌든 네, 뭐 예매 대기로 네. 네, 뒤쪽 좌석. 네. 즐겁게 잘. 네, 네, 메인 보고 끝. 오시기. 언제 보러 가세요? 언제지? 6월 달? 6월 말인 것 아, 같아요. 6월 말. 네. 한번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공연 관람을 한 이야기를 그 한번 소리를 못 네. 지르니까 또. 네. 후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거 디지털 주석이의 시대죠. 저도 얀센 백신 오픈한다길래 네. 12시에서 이제 줄을 서봤거든요. 거기 네, 들어가니까 됐어요? 아 근데 들어갔더니 네. 다 한참 기다려 들어갔더니 저는 대상자가 아니래요. 아, 그것도 대상자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 그냥- 민방위까지야 일종의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단 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아. 예비군 민방위까지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민방위가 끝난 지 좀 됐어. 그 스랩바짱의 스콜 저의 AS처럼 작두님도 뭔가 가끔씩 하나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작두님이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몹시 싫어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정신줄 나서 네, 목소리와 표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짜투리 뉴스라는 건데요. 짠유. 네, 짠유. 소위 짠유. 이제 옛날에 그 신문에 보면 쓰레기통에 있었던 뉴스들 있잖아요. 아무도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재밌고 생각해 볼 만한 뉴스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짜투리 뉴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서로 어떤 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대리님, 혹시 근태기는 언제까지 올리면 될까요? 라고 올렸어요. 막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딱 올렸는데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돼요 하고 물결이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결이요? 네. 뒤에 아무 물결 생각도 때문에 네네. 안 아무 드는- 생각도 안 든다. 네. 네. 아재네. 아, 아재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김대리 퇴근 전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땡땡땡 땡땡땡. 점점점점. 네, 점점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뭐 잘못했나? 아, 잘못했나? 아,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어떠세요? 아재네. 아, 아재네. 아니, MC 대성님의 그 답변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물결 표시나 이런 문장보들을 많이 쓰면은 아, 되게 올드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근데 하는 만약에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평소에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물결을 붙여.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점점점 이런 사람이야. 네네. 그러면 아재고요. 네. 안 쓰다가 어느 날 어쩌다가 갑자기 쓰면. 어쩌다가 주세요 점점점 무슨 일 있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점점점이 그럴 수 어떤 있죠.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 진짜 그 점점점 살인마 있어요. 모든 말에 다 점점점. 그냥 붙이는. 완전히 아니 이게 5월 28일 날 나온 이제 네, 네. 뉴스인데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약간 짜투리 뉴스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건데요. 자, 5월 28일 나온 건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뜨끔했거든요. 왜냐면 점점점 제가 많이 씁니까? 저는 점점점을 안 쓰고 물결을 많이 써요. 내가 물결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딸이 아니 왜 이렇게 물결을 많이 써? 그래서 아니 물결 쓰는 게 어때서? 그랬더니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내 딸만 너무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보낼 때도 항상 물결을 썼어요. 네. 뭐뭐 해 그리고 해 이러고서 물결 했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어린 세대들이 느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한테 묻고 싶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결이나 약간 그 문장보를 안 쓰는 편인데 아. 옛날에 네. 그 학생들하고 단톡방에서 네. 물결보를 하나도 안 쓰고 뭔가 공지 같은 거 올렸을 때 애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선생님을. 네. 아. 또 엄청 무섭고 차갑고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걸 몰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랑 애들이 무서워하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어른들이 물결 쓴다고 하면 뭐 어디에 맞추라는 거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그렇구나. 거기다 대고 이중 감 오사 막 이렇게 요즘 애들 쓰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온갖 그것도 줄임말 써봤어. 써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스레빠짱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닌데 그쵸.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어법이 아니지만 그 물결이 아니라 크를 붙였어야 돼. 아, 크를 붙였어야 돼. 물결은 이제 선생님 기분 좋아 막 이런 거를 좋아 이제 표시하기 키읔 위해서. 이렇게 아니 히읗 이렇게 그렇죠. 다들 우리 제출하기로 한 그 계획서는 그 5월 15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하자. 크. 아. 이거 너무 했어요. 10대잖아. 너무 10대. 너무 10대잖아. 우리는- 나이 안 맞잖아. 우리는 물결과 점점점이 있다면 그죠 10대와 20대 특히 초반 여기에는 이제 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 키읔이.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아무런 뜻과 상관없이 디귿디귿을 붙이는. 드드. 그러니까요. 덜덜. 5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자. 디귿디귿. 덜덜. 덜덜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10대나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은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이제 물결과 점점점이 아니라 크, 유, 유. 그다음 히읗, 그건 문장부가 아니잖아, 히읗,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호처럼 쓰는 거죠, 사실 네네. 이제 문자 기호. 그래서 키읔, 히읗, 유. 근데 나 사실 되게 많이 요즘에 쓰고 있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됐어. 많잖아. 아니 근데 나는 나 물결 쓰는 걸로 이미 내가 끝났어. 물결을 많이 썼어. 난 고치려고 사실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나이가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뭐 과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서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크흐 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누구에게 카톡을 보내 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되게 느꼈죠. 아니, 뭘 이게 유유를 써야 되지?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제 나도 어느새 이제 이 친구들이 쓰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물결과 점점점은 쓰레빠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자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문자 기호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남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이 훨씬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런 물결 표시나 점점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상급자들이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보다 좀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좀 덜 이렇게 위압적인 그렇죠. 느낌을 위압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물결이나 이런 점점점들을 쓴다는 거죠. 아니 이제 거의 버릇화된 건데 아니 진짜 많거든요. 이제 네. SNS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면은 진짜 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점점점 뭐 물결무늬 이렇게 그게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의 온화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데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저희 이모님이 이제 부산 분이신데 헤어질 때 잘 가라가 아니라 잘 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잘 가자 이러는 거야. 그거는 부산 사투리 같은 뭐 그런 거 같은데 늘 정겹다는 생각을 좀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카톡으로 볼 때 잘 가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결이 있는데 아 그때 그 어감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점점점 이게 과용되는 게 참 싫은 게 특히 업무 관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저의 표현대로 하면 말의 잔향 속에 사람을 가둔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왜 아까 전에 쓰리빠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더 있는데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느낌? 아니 그런 것도 근데 굳이 보고서 올려주세요. 뒤에 점점점 붙일 필요는 아니,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라떼식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침표로 쓰면 이거는 말인데 그 요즘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점점점 하면은 그 점점점이 말로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말로 하고서 그 말이 스며드는 것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 자체도 위압감을 상당히 줘요. 그래서 거기에 상대가 동의를 보이지 않는 상대가 이미 동의를 하는 걸 듣고 다음 말을 이어가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 점점점을 쓰고 물결 무늬를 쓰고 아마 이게 많은 사람이 다른 이유로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이 들으면 그렇게 다들 쓰게 되는 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말의 습관이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 카톡이 아무래도 그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다 그쵸. 보니까 이 글자에서 느껴지는 그 행간의 의미나 뉘앙스 같은 거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게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방송국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뒷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 상급자가 카톡으로 뭐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거의 다 대답을 예부를 할지 내부를 할지 네라고 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맞아. 그래서 그 네라고 공감간다. 네라고 한자만 쓰면 좀 건방져 보인다. 네네라고 하면 너무 저자세 아니냐. 네비라고 하면 약간 장난스럽냐 이러면서 그 대답을 엄청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한 다음에 물결 무늬를 하나. 저도 예전에 카톡 보내면은 상대방이 네네라고 대답할 때 보면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거예요. 네를 두 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잔소리 그만 이건 거가 알았으니까 네가 말 안 해도 난 알고 있었어. 네네 약간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했는데 또 그 보내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네. 고민을 하는군요. 네. 네네 하면은 조금 더 너무 저자세라고 생각하는구나. 뉘앙스를 담아야 되는데 그 뉘앙스 되게 미묘하고 정해진 게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일하는 사이에서 그래서 뒤에서 엄청 고민하면서 토론하더라고요. 뭐가 낫다, 뭐가 진짜 낫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대, 20대들은 이제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쓴다. 네, 이제 문장 엄청 부호보다는. 사드립니다, 또.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 관련돼서 뭐 이모티콘을 계속 안 쓸 되죠. 수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못 쓰니까 그 난처함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텍스트당 문장 부호 개수가 나온 게 있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해서 남녀로도 또 구별을 했는데 30대 여성분이 텍스트 하나에 3.34의 문장 부호를 쓰는 거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20대 여성 그 다음이 또 되게 의외로 3위를 차지한 분이 40대 남성. 네, 40대 뭔지 알 남성이 것 같아요. 네, 40대 그죠? 남성분들 문장부 맛있어요.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아마 이게 1, 2, 3위의 이유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왜 그거를 사용하는지 이유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세대별로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나이 들고 뭐 이렇게 단순히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세대가 경험한 모바일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뭐든 과용하면 보긴 안 좋더라고요. 어쨌건 너무 남발하고. 남발돼 뭐좀 있으면 채신머리 없이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가 아까 말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조금 위압감이 덜하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조금 쓰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또 말끝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점점점을 안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이제 한번 데이트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카톡에 뭐 말끝마다 점점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는가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 하다가 이제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점점점 계속 쓰시는데 왜 이게 무슨 쓰시나? 뜻이냐 네. 물어봤더니 그냥 습관에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냥 점을 누르고 있고 아무 의미도 없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고민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만나자. 점점점. 아니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딴 데서 만나고 싶은데 여기서 만나자고 약간 하는 그런 건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얼굴이나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추측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네.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한 적어도 90% 이상은 전달이 될 텐데 이 말로만 전달되지 않는 이 부분을 추측하는데 또 문장 부호가 있으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어렵다. 다들 그 규격화된 기준이 없어. 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쓰잖아요. 앞으로 좀 규격화하면 좋겠네요. 이걸 또 이럴 때는 냅 쓰고 여기서 만나는 게 좋을 때는 우리가, 그냥 거기서 딱 끝내고 아닐 때 네가 좀 다른데 추천해봐 이럴 땐 점점점점점 쓰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네. 그러니까. 아이고 살면서 현대 사회란 거 살아가기 왜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 들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문장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카톡 보내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덤 더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결. 그렇죠. 다음번 공지는 한번 물결과 네. 점만으로 이렇게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짜투리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고대석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대 사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확히는 고대 본교 안암에 있는 고대라고 부르죠. 하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캠퍼스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회 위원 선출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대충? 수레바짱? 일단 고려대 본교가 안암 캠퍼스고 네. 고려대 캠퍼스가 이제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고려대 본교인 안암 캠퍼스의 총학생의 역할을 하는 비대위 임원을 세종 캠퍼스 학생이 맡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비하가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는 고대생이 아니다라고 시작돼서 이제 하나의 고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고대가 아마 그 세종캠하고 그쵸, 안암캠이 그쵸. 하나다라는 네. 그런 슬로건인데 이거 그만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이 기회에 세종캠과 안암캠 사이에 애매한 교류제도 없애도록 공식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등의 아주 격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대원고와 대원여고 재학생들이 대원외고 다닌다고 하는 꼴이다. 네, 너희는 누가 봐도 고대생이 아니다. 세종캠이 본교인 척하면서 학교 이미지 망침 등의 게시물들이 줄을 올렸고요. 이 때문에 이제 그분이 서울 캠퍼스의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너무 높아지니까 학생들이 좀 선을 넘었어요. A씨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활동 내용 등을 들추면서 신상털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분이 서울캠, 안암캠 학생인 척한다라는 조롱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A씨가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고 서울 캠퍼스 학우들의 감정에 맞지 않지만 회칙에 근거한 정당성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신뢰를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준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거죠. 네, 결국은 네. 학생회에서 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의 제기를 받은 비대위가 학칙을 재심의한 결과 A씨가 학생의 임명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준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또 본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총학생회 측이 입시 성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같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느냐라는 분위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서 다만 모든 학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피할지 학생회 측과 논의해 보겠다라고 세종 캠퍼스 측에서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꽤 씁쓸한 뒷맛이 네.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뉴스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 뉴스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또 이해는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막 신상털기나 다른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서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결국에 또 이게 뭐 뒤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이 결국 이게 본캠과 이 분캠의 어떤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어떤 문제와 학생들이 느끼는 이 공정의 이제 문제들이 서로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뒤엉켰죠? 뒤엉켜서 나오는 구조라 이게 사실 학생과 학생끼리의 얘기만으로는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역시 이제 젠더처럼 소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 스레빠짱은요? 저도 뭐 피상적으로만 얘기하면 도를 지나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세종 캠퍼스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을 상처 같은 걸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왜 분리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암 캠퍼스에 다니는 분들이 세종 캠퍼스랑 같은 학교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그거엔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학교는 맞죠. 고려대고 안암 캠퍼스고 세종 캠퍼스고 캠퍼스가 다른 거고 어쨌건 고려대는 맞다인데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고려대는 아닌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고려대는 스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해가지고 안암에 다니고 그러면은 거기만이 이제 일종의 유일한 고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들어가는 컷 점수의 컷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변이 되고 있는 그들이 뭐 노력해서 번 밤에 잠 안 자고 막 과외 선생 들이고 막 코피 써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땐 같은 학교가 아닌 세종 캠퍼스가 이제
네, 들어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본 것을 그쪽은 그냥 쉽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때요? 왜 분교라는 게 있죠? 좀 그러고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에 캠퍼스가 있고 한양대도 한양 에리카가 이제 안산 캠퍼스. 안산 캠퍼스 그런 식으로 두는데 왜 두 번째 학교를 열지 않고 그냥 같은 학교 이름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선 사회적 혼돈을 지속시키는 것일까요? 그 학교 이름값을 계속 가지고 인지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은 마음과 돈은 벌어야겠고 학교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을 넓히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하는 거죠. 원래는 이 분캠 이 구조가 되게 이 정부의 이제 수도권 집중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되게 장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장해서 아마 뭐 분캠 세워가지고 하면 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분캠으로는 가지는 않고 여전히 그 서울캠의 이름을 이제 이름이라는 거에 이제 어떤 혜택을 기대하면서 사실 분캠을 가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학벌 사회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쓰레빠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 어느 정도 이제 등록금을 뭐 하고 이제 뭐 학생들 유치를 통해서 요즘에 또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같은 학교라는 이름 안에 캠퍼스라면은 교차로 수업을 듣던가 아예 뭐 1학년들은 저기서 수업을 듣게 하고 이쪽에서 와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자유롭게 교차로 무슨 요일은 저쪽에 가서 수업을 듣고 뭐 세종시라든가 안암이라든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도 원래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적극적인 방안은 사실 추진은 해도 좀 외면이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영국영학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과가 어쨌든 그 왕십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캠퍼스는 안산캠에 있고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 한번 저희 졸업한 이후에 학교 측에서 예술대를 따로 분리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 극장도 세워주고 너네 그 작업실도 만들어주고 약간 이렇게 좀 제반을 닦아줄 테니까 안산으로 가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재학생도 싫어하고 선배들도 싫어하고 네. 네. 그래서 결국 반대해가지고 반대에 무산돼서 안산캠으로 가지는 못했고 대신에 그 테크노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운동장 자리에 네, 글로 갔어요. 그 안산으로 가고 싶지 않은. 혹시나 우리 과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까 하는 조바심.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좀 더 장비도 좋고 시설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수도권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서울 밖으로. 서울 바뀌지 안산이 수도권이 아니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멀긴 위치에 멀어. 멀긴 멀죠. 내가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의 학생 수의 상당 부분 많은 출신들이 또 서울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기 힘들 수 있죠.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뭐 우리 과에서 막 폐쇄돼서만 있을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렇죠. 이제 있는 거죠. 그 2호선이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2호선 뭐, 라인. 그죠? 문화적인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캠퍼스를 이제 동일시하지 뭐 분캠과 본캠을 동일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캠퍼스가 이제 두 가지 캠퍼스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같은 학교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캠퍼스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서 밥 먹어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가 유명했고 장소에 대한 얘기. 그런 어떤 추억들이 배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사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두 캠퍼스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학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또 학교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성적 차이. 그죠. 또 그런 차이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한참 그 학생운동인가 뭐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본캠하고 이제 본캠이라 해도 되나? 뭐 어쨌든 이 두 캠퍼스가 함께 모여가지고 운동을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밖에 없네요. 요런 거를 또 엿볼 수 있는 게 소속 변경 제도라는 게 있어요. 캠퍼스를 이른바 옮기는 건데요. 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 서울과 미래 캠퍼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 서울과 세종 캠퍼스, 건국대의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 이 경우에는 고려대 건국대는 4학기 이상 5학기 미만 등록생에 한해 일정 학과의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학교 내기 때문에 성적을 보전해 온다거나 건국대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이미 따온 것을 여기서도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옮겨간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옮겨갔을 경우에 쟤는 어디 출신이다 이게 딱지처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른바 은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이제 각종 대학교 관련 커뮤니티를 대나무 숲이라는 이름으로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원주 캠에서 소속 변경 후 공대 수석을 뺏겼다. 전에 성적이 그대로 이월돼서 오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부터 연세대로 입학을 했는데 쟤는 조금 쉽게 대학 들어와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지금과 비슷한 식의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는 이 차라리 진짜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같은 대학의 이름을 공유함으로써 가지는 어떤 인프라든 시설이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든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점은 쉽게 안 보이고 계속해서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주변에는 자신에게 맞는 대학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력 서열제 이런 게 조금 많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갈등이 있는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서울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 그 밑에 뭐 연세대, 고려대 있고 그 밑에 뭐 서성한인가요? 서성한?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서열대로 놓고 그거로 들어가서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자신에게 딱지로 계속 붙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사회 때문인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랑 MCS는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좀 그렇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계속 부딪히는 게 있는 게 아마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얘기할 때 거기에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든 성별이든 뭐 인종이든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더 어떤 뭐 우월과 어떤 열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공부를 하죠. 도덕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현실에 나갔을 때 뭐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되게 손해 안 보고 똑부러지게 살길 바라지 그 도덕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또 그렇게 사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과 실제 현실에서 괴리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마, 뭐 가르지 마, 등급 나누지 마라고 하지만 근데 이미 학교를 들어간 상태부터 공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받고 약간 그거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조금 대우해주고 못하면은 약간 무시하고 약간 이런 게 이미 학교에서 있는데 그거를 막 수년간 학습해온 아이들한테 야 너네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저는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고 이미 경쟁을 시킨 다음에 마치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잘나고 특권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칭찬해 왔잖아요. 대단하다, 막 잘하면 대단하다고 축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와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잘난 사람이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그런 걸로 우쭐해 하지만 그거 나쁜 거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그 되게 뭐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이게 유전적인 거 있는 거지.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우수한 유전자를 남긴다고 하니까 뭐 힘이 세고 머리가 좋으면은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유전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습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인식을 바꿔가지고 뿌리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현실성은 없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어요. 아마 그 20대 대학생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캠퍼스를 이원화 시키는 방법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네, 예를 그렇죠. 들면은 이제 과별로 이제 특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중대 같은 경우에 예술대를 예전에 이제 안성 캠퍼스에 계속 있었잖아요. 아니면 성균관대도 성균관대도 이제 서울에는 문과만 있고 이제 공대가 저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성대 출신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로 학교 다니는 줄 알았는데 1학년 딱 되니까는 셔틀버스로 수원을 보내주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원화 캠퍼스를 이제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본교, 분교의 이제 문제에 어쨌든 이 갈등이 단순히 이번 고대 사건뿐만 아니었잖아요. 계속 있어와서 학교에서도 이제 이원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제 이미 조금 공고화된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원화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혀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캠에 이제 학생들이 이원화 됐을 때 이 이제 혜택을 다시 가져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식의 이제 또 논리가 이제 전개되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벌주의와 학교의 서열을 타파하는 건데 이게 뭐 한순간에 되는 일이냐고요. 그죠? 참 이게 씁쓸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아니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그 MC 대성님이 말한 그 연대 그에서 뭐 공대에서 그 원주 캠퍼스에서 온 친구가 뭐 학과의 수석을 뺏었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 가지고도 커뮤니티 내에서 이야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 친구도 사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소 뭐라고 하던데? 그 아까 바꾸는 거 뭐라고 그랬죠? 소속 변경 제도. 소속 변경. 그래서 소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변. 줄여서. 근데 여기 또 충을 어감이 좀 붙여가지고 이상하네. 또 소변충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 친구들 이 소속 변경이 되게 힘들다고 하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굉장히 티오가 있어야 되고. 뭐. 그 막 학점도 엄청나야 되고 뭐 학과장에게 또 그 그쪽 학과에서도 뭐 오케이를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왔는데 또 이제 소변충이라고 이제 낙인 찍히는 것도 그렇고 또 학교 같은 학과 구성원 안에서도 어쨌든 이제 적법한 절차를 받고서는 이 소속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제 차별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소속 변경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 이제 학교 입시에서도 뭐 기회균등, 지역균등 이런 거를 해서 똑같은 입결, 그죠? 입학시험 결과로서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차별의 시선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충을 붙여서 뭐 지금은 좀 달랐을 수 있겠지만 2016년, 15년 막 이럴 때 한참 충이 유행이었을 때 막 다 붙였잖아요. 막 그때도 막 기균충, 뭐 지균충 이렇게 붙여서 사실 캠퍼스 문제만은 또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학과 내에서도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약간 신분을 나누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이 있긴 결국에는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성적이 모든 걸 가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맞아 진짜 진짜 억울하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고대 보고서도요. 이제 아니다. 너희랑 우리랑은 실질적으로 다른 캠퍼스이기 때문에 너희의 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쪽 일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거가 있다고 쳐요. 그거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그 감히 어디서 너희들이 라는 이런 정서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은 대학 들어가는 거 위에 공부를 했다는 거는 좋다 칩시다. 2등급, 1등급 받는 게 어디 쉽나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들어가가지고부터는 또 별도의 얘기예요. 사람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1년 동안은 열심히 놀아제끼잖아요, 사람들. 네. 그 거의 공부 안 하고 1년 지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은 그 중에는 정말 지적 수준이 이렇게 없어도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격하는 거예요? 내 동기들 저격하는 건데 괜찮아. 내 동기들은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보면은 지금 내가 고대 안암 캠퍼스에 있는데
고대 다른 쪽에 있는 애가 이쪽에 뭐 소속 변경해서 뭐 어쩌고 까댄다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 잘했다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몇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으스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노력한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그냥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고등학교 때 너무 괴롭게 사람을 만들어서 공부시키잖아. 이게 백래시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게. 아니 그리고 또 진짜 아까 막 말씀하신 이제 논다고 그랬잖아요. 아 요즘 대학생들 안 놀아요. 아니 물론 안 놀. 1학년 때부터 도서관 자리 꽉꽉 아니 찬대요. 그거는 내가 놀았다고. 아니 내 세대가 놀았다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정말 이 정규직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정규직에 내가 승진하는 그 순간까지 경쟁 사회잖아요. 그쵸. 정말 그죠? 대학 들어갔더니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취직을 위해서 스펙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 누군가가 진짜 나랑 조금만 출발선이 달랐다고 생각하면 나의 이제 노력이 되게 무산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서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이제 과민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이 정서들 이 기반에는 사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 본캠 분캠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본캠 분캠을 통해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아까 대학들이 계속 이제 등록금을 쏙쏙 빼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걷어들이는 취지로 했고 분캠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본캠 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소속 변경을 했을 때 사실 소속 변경이 양쪽에 어떤 교류를 위해서 했으리라라는 어떤 이상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분캠 친구들이 그 본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요 일방적인 통로로만 작용을 사다리 역할만 그죠? 하는 그 거죠. 작용으로만 하는 걸로 지금 이제 현실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열심히 노력해서 했겠지. 그죠? 그래 양쪽 다 열심히 노력해서 했겠지. 하지만 이제 이런 이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보다는 더 이득을 봐야 되고 경쟁이 이제 우선 돼야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런 이제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느냐.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 때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은 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조심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캠퍼스라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나는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꼈지. 아, 이 서울 캠퍼스가 아닌 캠퍼스에서의 그런 이런 뭐라 그러지? 자격지심 아니면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되게 작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우월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겠지만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이게 서로 양쪽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프라 투자 안 한다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원화되지 않는 경우에. 아 캠퍼스에 투자를 잘 안 한다고요? 캠퍼스에 투자를 잘 안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뉴스에 네네. 나오는데 분캠 등록금 걷어서 본캠에 투자한다. 설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 어쨌건 보면은 저희는 좀 어쨌건 40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넘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은 항상 순탄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닌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조금 실패했더라도 꼭 그것이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까지 포함해서 그 몇 년이 너희 인생의 전부이면 제가 뭐 노래 가사에 넣었지만 삐끗하면은 B급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갈려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다. 라는 차별을 스스로 굉장히 주입시킨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들은 야 B급하면 B급이 된다는데 너 B급이 왜 다시 A급이 되려고 해? 아니야 여기 돌아가. 여긴 들어오는 길이 없어 라고 좀 말하는 것 같아서 이 현상이 굉장히 씁쓸하다는 거죠. 개개인을 욕할 생각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열심히 이제 방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세상 자체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연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절대 대학 스스로 중퇴를 결정하고 뭐 그 뒤로 성공하는 그런 인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학벌 차별 없다면 누가 밤새워 공부하겠어요라는 시민 기자가 이제 기사를 냈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 애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토론 주제로 하는데 이 선생님 본인도 고대 출신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하는데 토론이 사실 먹히지가 않더라. 애들은 심드렁하더라.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인데? 주제가? 이 고대 고대? 고대 세종캠 고대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요즘처럼 내가 고대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애들은 뭐 이런 것도 기사거리가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는 이미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어떤 평등하게 보는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지, 반대. 두거는 완전히 분리된 학교예요? 약간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 후자죠, 있고 아. 등급으로 세우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보면은. 왜냐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굳이 인간을 평가하고 줄 세워야 한다면 그 기준은 공동체를 위해 혁신할 수 있는 품격과 역량에 둬야 옳지 그깟 대입 성적으로 얻게 되는 학벌을 잣대로 삼으면 되겠냐. 근데 이 얘기 동안 아이들한테는 공허하다라고 썼더라고요. 공할 것 같아. 대답 대신에 만약 품격과 역량을 정확히 판별해낼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발명된다면 노벨상을 받게 될 거라며 비아냥거렸다. 지금의 선다형 시험 제도가 최선이 아니라는 건 그들도 인정하지만 그보다 공정한 건 아직 없다고 믿는다. 여러 면에서 그 아이들 이런 선생님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어떤 똑같은 학습 그런 것들을 답습해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그런 대답일 수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아직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선생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다면 대체 저는 무엇으로 보상을 얻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니 모르겠어. 뭐 해결책을 뭐 우리가 뭐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의 이원화 캠퍼스의 이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두 개의 캠퍼스 다른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잘된 케이스가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가 되게 그 특성화 전략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이 산업단지와의 그 인프라들하고 이런 이제 연계들을 해가지고 그 과들도 되게 이제 특한 과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학교 나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학교에 대한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되게 다른 학교라고 느꼈지만 이름 하나만으로도 되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모순적이다, 그죠? 근데 그 에리카는 저는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안산캠이라는 말을 지어버린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양대 안산캠하고 한양대 에리카니까 한양대 에리카만의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연세대도 미래 캠퍼스라고 그렇죠. 하긴 미래 하죠. 캠퍼스 네, 미래 캠보다는 뭔가 에리카. 왜냐면 캠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한양대 이 캠퍼스가 산학협력 중심대학이라고 딱 이제 이미지를 잡고 이제 전략을 그렇게 이제 짠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학교들이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진짜 어떤 차별화되는 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사실 학생들이 이제 과연 정말 그렇게까지 차별과 학력에 얽매여 있냐? 라는 말에는 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딸내미들이 이제 예술과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저의 무지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대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그 뭐 지방에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 학교가 그 분야에서는 완전 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막 인프라가 막 어떻고 막 교수들이 막 뭐 웹툰 작가들로 막 포진돼 있고 막 성공하는 막 있고 막 그 학교에서도 투자를 어쨌든 막 한다. 그래서 정말 그 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인지 단과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 이름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거의 톱을 하고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애들이 또 웹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가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몇 대에 뽑힌대요. 뭐 한예종 뭐 이렇게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의 어떤 특성화 전략이 잘 먹힌다면 나는 우리가 되게 서열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아이들 좀 다르게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이대 보건교육과를 가셨는데 거기 왜 가냐? 왜냐하면은 보건교육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쪽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성적 맞춰 갔다 그 얘기야? 성적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숙대라든가 다른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맞춰서 간 거야. 이대 내가 이대는 가야 되는데 이대를 가려면은 이성적으로는 여기를 갈 수가 있다가 해가지고 보건교육과를 갔어요. 가가지고 4년 내내 이제 적응 못하고 조금 헛돌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대학부터 다시 다녔어. 그럼 보면은 4년 동안 이제 여기 그냥 이대생 타이틀만 얻어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근데 또 이제 이런 타이틀이 정말 그 어떤 비용을 뭐 나에게 이제 막 소득을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문대 타이틀 하면 이게 이제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뭐 소득이 비슷비슷할지라도 이 사람 명문대 출신이라 하면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것 같고 약간 그런 고급화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사실. 있죠. 그쵸? 김태희는 예뻐서 화제가 됐지만 아니 그치. 서울대생이 이렇게 예쁘다니라는 그치. 것 맞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더 뜨게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근데 아무튼 나는 거기에는 또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런 차별화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간판에 되게 신경 쓰는 그런 대학 구조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결국 앞으로는 뭔가에 특성화되고 뭔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런 쪽이 좀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그 스카이만 또 스카이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갈 데가 어디겠지? 거기가 아니면 또 내가 갈 데가 어디가 있지?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괴감 먹고 나는 얘보다 밑이야 하는 것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해주는 그런 대학을 찾아가는 게 좋고요. 말이 쉽지 이런 거에는 또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프랑스 내 모든 파리 내 모든 대학의 이름을 없애버렸죠. 파리 제1대학, 파리 제2대학, 파리 제3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 명문대 개념을 없애버린 거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교수를 로테이션 시킨다든가 작은 배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노력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앞으로 좀 더 개인화되고 개성이 좀 더 먹어주는 사회에서는 조금씩은 우리가 계속 타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이 학벌 또 학벌에 의한 차별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은 더 많지만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AS라든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스트라비아였고 오늘은 고대 캠퍼스 간 사이에 벌어진 문제로 인한 한국의 학벌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